정치권의 이번에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완벽한 야권 공조가 이루어졌거든요. 181석이 나왔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보는 어떤 야권의 분열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이런 면까지 나왔고, 곧 앞으로 저기 우후죽순처럼 나올 신당들이 다 김건희 특검 찬성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 신당, 예. 이낙연 신당, 뭐 금태섭 전부 마찬가지. 그러니까 이 특검이란 키워드 하나는 야권 전체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탄핵 연대 비견되는 대통합을 달성하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. 예.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급자로서 자신의 어떤 구상이나 뭐 어떤 그 소신이 안 나온다? 이렇게 되면 이건 총선으로 근접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정리된다. 거기에다 얼마나 지금 이게 내부에서 그 관리가 어려우면 그래 공관위를 못 엽니까 그래. 공천관리위원회. 위원장 뽑았지만 연장을 네. 못하고 있다.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 때문이라 그러면은 저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뭐 강력하고 우람한 권력 같아 보이지만은 지금 속으로 이거 지금 골막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다가 옛날에 뭐 말 험하게 하는 자기가 아는 비대위원들 젊은 사람들 듣보잡들 이래 막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. 예. 일단은 저희가 이제 네. 토론이 진행된 지 디톡스가 지난 30분 정도 지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권만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토론이 공정해야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을 빌면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까? 예. 민주당 얘기는 조금 뒤에 할 건데 일단 그걸 시청자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시죠. 근데 요 얘기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한동훈 할게요. 위원장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. 제일 재밌으니까 여기 일단 권력이 그쪽에 있으니까 요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여야가 아니고요.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70%. 예, 그렇게 하죠. 그다음에 예. 죽은 권력 또는 이제 어쨌든 대한 세력에 대한 비판 한 30%. 예. 이게 공정한 거예요. 이게 예. 한 8대2 내지 7대3 정도. 기계적 하는 게. 중립보다는 사실 살아있는 권력에 더 5대5는 초점을 말이 두는 게 안 맞죠. 되는 거예요. 예. 그거는. 그래서 네. 요 얘기를 한 15분 정도 더 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시죠. 예. 아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딱 정치권의 데뷔를 이제 얼마 전에 했을 때 잠깐 반짝하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. 왜냐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젊어 보이니까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모비딕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무슨 동포가 아니라 뭐죠? 동료 시민 여러분. 동료 시민 여러분. 그런 거, my fellow citizen, 뭐 예.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지? 이러면서 관심이 좀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언론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띄워주기를 하는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띄워주잖아요. 그렇게 띄워주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. 그냥 틀면 다 나오는데.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가는 것까지 성공. 눈과 귀를 잡았는데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여론조사에 조금은 나타날 수 조금 있다. 났죠. 처음에 조금 나타났어요. 연말 연초 정도에. 근데 이제 그럼 뭐냐? 이게 그냥 이제 여기서 그럼 이게 지속되냐? 제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던데요. 그런데 이 왜 그러냐? 왜 그러면 다시 돌아가냐?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, 그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있잖아요. 그죠? 예. 그다음 부정평가가 한 60%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검을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해요. 더 높아요. 특검 찬성. 특검은 좀 더 많지. 보수들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선거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날 공표된 것들이죠. 언론하고 갤럽과 SBS 입소스,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갤럽이 했고요. 대부분 이제 특검 거부권에 찬성한다는 약 35% 내외. 그리고 이제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가 한 65%에서 65에서 뭐 한 70도 있고. 35는 조금 올라간 겁니다. 초기에 비해서.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에 약간씩 차이는 그렇죠. 있지만,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국민들의 보편적인,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는 이걸 통제하고 견제하고 좀 더 이렇게 야당의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.
라고 했을 때 그럼 뭐예요? 이분이 지지를 받아서 흐름을 바꾸려면 이 심판의 여론의 어떤 그 본질을 한동훈 위원장이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. 예. 그죠?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심판을 왜 하고 싶어 하냐. 그러니까 심판해야겠다 또는 야당 견제 세력을 더 늘려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이 흐름의 어떤 주된 내용이 아까 그런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왜 거부하냐 하는 거하고 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잘 못하냐 이거잖아요.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야 될 길은 아주 뻔한 거예요. 특검 찬성하고 아니면 찬성하라고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여당이지만 같이 갈 건 같이 가지만 선을 그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쏠리는 관심이 지지율로 되면서 이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더 국민의힘을 우리가 한번 봐줄까 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렇지 못하면요. 결국에는 예. 잠깐 반짝했지만 뭐 이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 어떤 심판의 여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야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뭐 이현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숙제는 사실은 보수 언론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. 근데 왜 너무나 못할까요? 명백하죠. 아니 이현주 의원님 그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렇게 국민의힘 안 바래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. 분석이 그렇다. 이렇게 오히려 말씀만 하시고 바르진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? 지금? 아니 기대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별로 안 해요. 왜냐하면 야. 그동안 보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일성이 악법이다 하는데 뭘 바라겠어요. 근데 그 포기에 따른 악법이다 말씀이시죠.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혹시나 정도 했어. 말씀하시면 된 거요. 네.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반대 시나리오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고 이철규 저기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죠.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그 관리위원회도 직접 장악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. 이제 대표 따로 비대위원장 따로 공천관리위원회 따로 이거 아니에요. 그러면 반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. 저기 탄핵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그 의원 입장이 뭐야? 찬성이야 반대야. 이렇게 내부에서 쳐버리는 거죠. 아 나중에 공천할 때요. 그렇죠. 인재할 때. 예, 지금 국민의힘의 비공개 의총 때마다 그 얘기 꼭 나온다는 거예요. 빨리 김건희 리스크 대책 세워야 된다. 예. 빨리 뭐라도 내놔라.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. 현역 의원 중에. 어젠가요 중진연석회의에 참여했던 분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분위기 어땠냐. 예.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문직을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요구사항이냐 물어보니까 아니야 촉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이렇게. 있었다. 걱정하는데 촉구하면 고개를 쳐드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만 했다. 걱정만. 공교롭게도 총선 앞두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입도 뻥긋 못하는 구조가 더 강화된 거예요. 입을 뻥긋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. 김건희 리스크 해소해야 된다. 그 사람 아직 철이 없어요. 철이 과거에 없어요? 그리고 그 사람 참여연대 출신이고 예. 거기 잘 조국 아시죠? 사태에 대해서도 바른말 하다 갔기 때문에 재벌은 난 못 줘요. 저자죠.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또 특검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면전에서 거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 분위기를 아직 못 벗어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형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런 어떤 혁신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게 친윤 간별사들이 이제 생겨난다고요. 그래가지고 이 특검에 대한 어떤 그 의원들의 태도를 체크하고 이걸 1차 자료로 삼는 옛날에 그 진박 간별사 같은 일이 생기는 사실은 거예요. 진윤 간별사. 이 김건희 특검이 아니더라도 원래 계획이 그거였어요. 그래서 저런 비대위와 공관위와 인재영입위가 만들어진 건데 아니 이제 공천 앞두고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는 자기 방탄이 우선입니다. 그래가지고 앞으로 특검이 또 줄줄이 계획돼 있습니다. 4월에 최수근 상병 특검, 그건 윤석열 대통령 특검입니다. 부부 특검이 되는 막 기사가 조금씩 나왔다가 보니까 아니거든요. 악법이라고 딱 하지. 그 다음에 무슨 조금 시기를 늦춰서 수정안 얘기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 버렸죠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된 게 6.29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
이 김기현 같은 소위 그 바지 사장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 검찰 세력이 직할 체제로 가겠다. 이렇게 한 거구나.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그 특검을 처리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. 그럼 이걸 깨달아 가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한 몸인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 기대하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. 이게 다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나온 뭐 리얼미터 조사란 이런 걸 보면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. 예.